상담 받기 전에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없어? 얘가 막 폭력적이야. 막 엄마한테 막 대도.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아동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엄관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쌍둥이 파파 엄관영입니다. 오늘 아동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반갑습니다 하고 멈추거든요. 본인 소개를 미리 해버렸어. 우리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지 되는 건데 쌍둥이 아빠세요, 맞죠? 네네. 몇 달 됐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세월이 빠르네. 몇 년 전에 제가 팟캐스트 오디오로 할 때 놀이치료사 편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애기였는데 벌써 이제 초등학생 됐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하기야 뭐 네. 우리 딸이 대학생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놀이치료협회 충남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천안의 아이사랑 심리상담센터에서 놀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 대상으로 아동. 상담을 하고 있지만은 요즘은 종합적으로 많이 가요. 종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성인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들, 인지학습 치료라든가 언어 치료도 이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아동심리 파트에도 놀이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막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한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저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뭐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를 아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병행해서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상담사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들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재활 관련된 재활. 예, 대표적인 게 언어치료 같은 것들이 재활이 언어치료. 되고요.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도 이제 재활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또 다르게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심리상담센터 하시기 전에 네. 했던 뭐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경찰 공무원 하고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빨리 포기했네.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끈기는 없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뜬금없이 아동심리 쪽으로 빠지신 거예요? 작은 시공사 건설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전원주택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황토방목 이런 집 짓는데 막 현장 가서 제가 직접 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일본도 지휘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임상가라고 해서 심리평가를 하는 직업군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병원 장면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쪽 공부를 막 하고 있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상담센터 엄마가 하셨고. 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거에 비해서 어머니 기준으로는 조금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상담센터가 지금 많이 바쁘니까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어떻냐 권유가 있으셨고 마침 제가 또 그쪽 분야에 막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30대 이제 초중반이다 보니까 이 직업적 회의가 항상 올 타임이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 그래서 잡아야지. 그때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100일 무릎 떼고 그래서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니네 아빠 직업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고민 그런 중에 이제 마침 딱 어머니가 권유를 하시니까 괜찮겠냐 와이프한테 상의를 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사의 길을 가게 됐었죠. 네. 어머니 역할이 컸네, 그죠? 네네. 참, 어머니들이 항상 자식 사랑은 대단하셔. 운이 좋아서 네. 상담센터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 오. 저번에 대표님 만났을 때는 파트를 나눠서 제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선생님들 트레이닝하는 영역을 따로 맡아서 그때는 제가 사업자를 별도로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주로 아동이라든가 부모님들 상담하는 센터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형태에 나오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게 많더라고. 네, 상담센터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머니가 기존에 운영하신 상담센터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했었고 저희가 이제 독립 건물이어서 1, 2층이 따로 대박.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네 건물주. 그래서 이제 1층은 제 어머니 상담센터, 네. 2층은 제가 이제 교육이라든 그런 걸 오. 했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제 거 사업자 내리고 아이들이 상담 비중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안 오시게 되시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한 3년 버티고 있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 쪽이 자격증이나 무슨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요? 석사 정도의 학위, 학회나 협회 관련 자격증. 요즘 막 인터넷에서 막 발급하는 자격증이 되게 많은데 사설이죠 다. 예, 협회나 학회도 다 사설이고 자격증이 법적인 차이는 없지만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그렇게 발급된 자격증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상담센터 소장님들이 어느 학회나 협회 활동하냐에 따라서 그쪽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정식 협회 가서 하려면 비용이나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비용은 좀 많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한번 슈퍼비전을 받으려면 슈퍼비전이라는 건 내가 아이하고 실습 상담을 해요. 다 기록을 하거든요. 네. 기록을 한 걸 가지고 슈퍼바이저에 가서 내가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도를 받는 거예요. 저 할 때는 7만 원이었는데 한 번 봤는데 요즘은 아마 좀 더 할 거예요. 문제는 그걸 10번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샵 같은 걸 해서 이제 이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석사 과정에서 그 과목을 이수를 했으면 그걸 인정해주는 학회도 있고 네. 아니고 학회에서 하는 어떤 워크숍을 참석을 해 인정해주는 학회도 있고 무조건.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경우는 보통 하면 한 2,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네. 참석하는데 네. 이제 그런 비용들 이게 다 채워가다 보면 금액이 이제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이 돼요. 전공은 뭐 하신 거예요? 석사할 때? 저는 임상심리. 박사도 하셨고? 네, 박사는 이제 가족심리 상담. 박사 학위를 가지신 거고 아직 학위는 없습니다. 아, 네. 수료만. 예, 박사 학위를 받지는 못하시고 이제 수료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너무 솔직한 분이라 제가 이건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놓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얘가 왜 이럴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어떤 아이들이 와요?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오는데요. 집중을 잘 못하던가 아니면 좀 과잉 행동이 많은 아이들이라든가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조금 우울감이 있는 아이고, 아동들이라든가 이제 우울감 있는 아동들은 잘 주변에서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아동들의 우울감은 좀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우울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우울증 증상이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DHD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 증상이 더 많은 경우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주로 몇 살부터 몇 살 아이들이 많이 와요? 저희 기관은 3세에서 한 14대 아동들이 대부분 위주로 중고생도 가끔 와요? 네, 중고등학생도 많이 있는 편이긴 해요. 걔네들은 네.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말도 안 들을 것 같아. 요즘 좀 빨라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넘어가게 진짜로요? 되면은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그러니까. 관념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오. 중학교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대화로 대화. 네, 어른들과 같이 상담하는 형식, 청소년 상담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맡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맡은 네. 아이. 과잉 행동 때문에 왔었던 아이인데 다행히도 빨리 호전돼가지고 제가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부터 이제 과잉 행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조금 학교에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상담센터 권유를 부모님한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희 기관으로 방문하셨던 그렇구나. 케이스였어요. 저번에 그거 보셨어요? 4학년인데 담임 선생, 교감, 교장도 손을 못 대더라고. 완전히 폭력성에다가 말도 성인 깡패처럼 하더라니까요. 그런 애들도 상담받으면 나아질까? 네, 좋아지죠. 빨리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학생은. 네, 그렇죠. 그 상태로 막 중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보통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들이 힘으로 맞아. 제어가 가능한데 그 네. 넘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더 힘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양상들이 보이게 되면 어떤 상담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병원 치료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골격이 되게 좋은 아이가 있어요. 덩치 큰 애들이 있어. 네. 근데 그 아이가 과잉 행동을 한다.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웬만한 고등학생들 힘센 아이 만난 적이 그 있는데 엄마가 이놈의 새끼 하고 딱 했는데 팍
잡는 거야. 근데 엄마 이러면 그 아이는 과잉 행동이 오. 아닌데 네. 행동 하나하나보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과잉 행동이 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워낙 뭐- 체격이 걔는 좋으니까 그냥 관용하고 딱 쳤는데 그럼 맞으면은 나가 떨어져 있는 거죠. 두 바퀴 굴르면서 네. 엄마 막 제가 때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위축됐었던 아이였는데 그러겠다. 저도 맨날 그 아이 만날 때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피해되니까 조심해야 왜냐면 놀이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담 안에서 만약에 놀다가 제가 다치는 형태가 되는 게 심리적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겠네. 네. 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만날 때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저도 민첩하게 막 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도 금쪽이 그러잖아요. 네. 엄마를 때리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런 행동들 많이 나와요. 나 너무 특히 어렸을 때 더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체력적인 부분, 근육 발달에서 부모님이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통제를 경험하면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엄마는 못 이기겠다라는 경험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엄마한테 어떤 반항적이라든가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너무 오냐오냐해서 방임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통제를 했는데 적절치 않은 형태로 됐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면 이제 나중에 학년기가 됐을 때는 좀 문제가 표면화가 많이 되죠. 우리 옛날에 막 사랑해매 해갖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당연히 네. 뭐 맞는 게 당연하게 느꼈고. 네, 저도 맞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이야 뭐 다 찍어갖고 신고하지만 애들이 네. 선생도 못 해먹겠다 그러더라고. 때리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때리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거죠, 엄청. 네, 때리시면 안 돼요. 상담 받기 전에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없어? 얘가 막 폭력적이야, 막 엄마한테 막 대들어. 제한 설정을 해야 되시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폭력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 사고에는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는 어떤 관념이 생길 수 있는 요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아동폭력 부분에서 금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쟤 잘못했어. 그럼 맞아야지 하고 때리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네. 때리는 것보다는 제한 설정을 해주시는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부모가 말했을 때 통제가 안 되면 부모가 컨트롤할 시점이 이미 늦은 거일 수가 늦은 있거든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 상담센터라든가 어떤 기관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도움을 받는 게 낫고요. 그러겠다. 그 전이다, 네. 학년기 전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엄마를 때리는 행동을 한다. 네. 그러면 아이가 때리려고 할 때 손을 잡고 아이가 엄마를 때리는 행동까지 나오면 안 돼요. 오. 그 전에 제한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선 엄마 때리면 안 돼라고 엄중하게 말을 하면 아이는 거기서 무서움을 느끼고 그 행동을 그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만한 행동들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네. 어릴수록 되게 짧아요. 되게 어리다. 그러면 그게 한 30분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행동이요. 딱 막으면은 다행인데 팔을 못 참을 때가 있잖아. 뒤통수를 했는데 뭐 때렸어. 그러지 말고 네. 꾹 참고 막으면서 말로 해야 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제한 설정이라고 얘기를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제한 이게 설정이고. 뭐 부드럽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되게 엄중하게 엄중하게. 안 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딱 엄중하게 제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래. 어렸을 때는 그게 효과가 보일 수 있는데 보이고.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그 기간이 짧다는 거. 그래서 네.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 그럴 때 만약에 아이 뒤통수를 탁 쳤다 그러면 네. 아이는 이제 정신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순간만큼. 절친이 있거든요. 애가 중3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더라고. 막 너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앉혀놓고 너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속상하다. 아빠가 속상하다. 만약에 또 이 같은 행동이 났을 때는 너의 핸드폰을 뭐 하루 이틀 정도 사용 못하게 할 거다. 그냥 아이가 뭐 어거지로 수긍을 해가지고 그게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이제 이게 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학교 넘어가면 아이들과 이제 협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만약에 아이가 어떤 행동들을 보였을 때 네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금지하기로 했었지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적절한 제한 설정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방법이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어씨 너 마음에 안 들어 갖고 와 못해? 그러죠. 하루 못해? 그러다가 아이가 잘하면 그래 해줄게 막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행동일 수 있어요. 네. 서로 협의하에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어쩔 땐 뺏었다가 어쩔 땐 놔줬다가 이렇게 하면 역효과 날 수도 있겠다. 그 제한 설정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이러면 그 의미가 없고요. 없고 아이가 그걸 제한 설정을 했을 때 진짜 너무 힘든다는 기간, 포기할 정도의 기간이 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면 하루 정도? 하루? 그 정도 기간이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나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만약 뭐 한 일주일 했다. 그럼 아이가 그냥 에이씨 포기해버려. 학교 가서 친구까지 가면은 그 제한 설정 의미가 없어질 수가 의미가 있어요. 없네. 그 네. 기간을 짧게 잡아야 되겠네. 예. 만약 그렇게 부모가 집에서 제한 설정하고 별짓 다 해보고 뭐 오은영 박사 거 보고 막 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네네. 아이사랑 심리상담센터 같은 데를 찾아왔어. 네네. 보통 치료 기간하고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저희 기관은 아동 같은 경우는 6만 원, 청소년은 1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되고 있고요. 기간은 보통 한 6개월 이상 정도. 아이들마다 좀 틀린데 주 1회, 주 2회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1회 받는데 비용이 6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한 달은 4회니까 그 비용이 나오는 네네. 거고 그 상담 기간이 6개월 이상 정도는 해야 변화의 모습들이 표면화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기관은 40분 아동 놀이치료, 아동 심리상담을 실시를 하고 네. 10분 부모 상담. 청소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 상담을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네.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을 수 이미 있어서 애들이 크니까. 부모 상담을 제외할 경우에는 50분 한 세션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인 같은 경우도 50분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워낙 네. 유명한 분이니까 네. 그분 방송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 문제로 왔는데 부모 문제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애도 문제인데 부모가 더 문제구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뭐 어디 다른 데 추천해 주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발달하면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그 한 가지 요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주변 환경들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아동의 주변 환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모이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 상담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상담 구조 자체가 40분 아동 상담에 10분 부모 상담 구조로 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 10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의 어떤 심리 내면적인 부분까지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 상담을 별도로 받으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기관에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타 기관에 받으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하시는 영역이니까요. 그러겠네. 아들, 딸이 이제 3학년이잖아요. 네. 솔직히 집에서 애들 말 잘 들어요? 안 듣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동 심리 상담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똑같이 뭐 제한 설정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 상담사인데 왜 그렇게 해? 나는 여기서는 상담사가 아니라 아빠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네. 놀이치료 기법을 배우실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부모의 역할이 있고 네. 상담사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놀이치료 기법을 배워서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상담사가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되게 낯설죠. 당황스럽지. 네. 왜 저러나 그래서 말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놀이치료하는 기법들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설정을 하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요리사인데 집에 와서도 요리하려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면 물론 이제 그걸 권유하겠는데 아이들한테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 9년 동안 아동 심리 상담 쪽에 일을 하시는데 전망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좀 메리트는 없을 수 있어요. 아, 돈 벌려면 네.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당 단가는 되게 높은 편인데 네. 프리랜스 형태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 월급적으로 보면 한 2, 300 내외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메리트 있는 직업군은 아닌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색깔이 뚜렷해서 이 분야를 결정하셨다면 특히 여성분이라면 추천해드릴 직업군 중에 하나일까. 그리고 시간대가 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어요. 천안 아산 지역에 아동심리센터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네. 엄 대표님이 이거는 내 최대 강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